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과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을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특히 달라지게 느껴지는지. 안녕하세요. 빠르게 애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프입니다. 제가 아이폰 15 시리즈와 새로운 애플워치가 공개되는 런칭 행사장에 참여를 해서 그 생생한 모습도 전해드렸고, 그리고 아이폰 15 시리즈를 초기에 설정할 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팁들도 이야기를 해드렸죠. 오늘은 제가 며칠 동안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이 어떤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모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번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의 특징은 바로 이 티타늄 소재가 적용되었다는 점이죠. 티타늄 소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들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소재인데, 사실 제가 실물로 보기 전에는 이 티타늄 소재의 적용이 어느 정도 기존 모델과 차이가 있을까, 스테인리스 스틸이 가지고 있는 이 반짝이는 느낌과 이 브러쉬 느낌의 이 티타늄 소재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 좀 궁금했었는데, 이게 실물로 잡아보면 정말 차이가 큽니다. 아이폰 15 프로 모델이나 프로 맥스 모델을 직접 만나보신 분들은 이미 저랑 비슷하게 느끼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브러쉬 질감의 이 느낌이 일단 손으로 잡는 그립감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도 저는 이 반짝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스틸 느낌보다는 이 티타늄의 브러쉬 느낌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마음에 들고요.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 같은 경우는 내추럴, 그리고 화이트, 블랙, 블루 티타늄 색상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델은 내추럴 티타늄 색상이고, 이 색상이 이게 오묘한 느낌도 들고요. 오래 사용해도 질리지 않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예쁜 색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색상이 바로 내추럴 티타늄 색상입니다. 특히 이 사이드 부분하고 이 전체적으로 일체감이 좋은 게 이 색상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까지는 프로 맥스 모델을 선택하고 싶지만 이 무게 때문에,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은 들고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 선택을 못 하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티타늄 소재가 적용되면서 무게가 19g 감소를 했고요. 확실히 이렇게 들어보면 가볍습니다. 저도 이렇게 손으로 딱 잡았을 때 상당히 가벼워졌구나 하는 게, 이게 19g 정도의 무게니까 확실히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게 때문에 그간 프로 맥스 모델을 선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델들이 또 달라진 점이 하나 있죠. 바로 베젤이 슬림해졌다는 점인데요. 확실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이 베젤이 슬림해진 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아이폰 15 모델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프로 맥스 모델을 사용하다가 15 모델을 사용을 해보면 확실히 이 베젤이 다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들을 사용할 때, 앱들을 사용할 때 좀 더 앱들에 집중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프로 맥스 모델의 특징이고, 덕분에 이 제품의 크기가 살짝 줄어들었는데 이게 또 은근히 느껴집니다. 별 차이 아닐 정도로 살짝 감소를 했는데, 이 무게가 감소를 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크기도 기존에 비해서 좀 감소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께 같은 경우는 살짝 두꺼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렇게 가능하면 손으로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이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과 다른 점은 바로 이 무음으로 전환하는 레버가 동작 버튼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이죠. 이게 이렇게 버튼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디자인적으로 일단 일체감이 좀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무음 같은 경우는 제어센터에서 바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설정을 할 수 있고, 이 동작 버튼에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 있고, 특히 여러분들이 단축어 등으로 앱을 열리게 설정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앱을 열 때 사용하실 수 있고, 저처럼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촬영하게 카메라를 비디오 촬영에 설정을 해두시면 바로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 버튼도 직접 사용을 해보면 꽤 유용하더라고요. 애플워치 울트라에도 이 동작 버튼이 있는데, 애플워치 울트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다른 앱을 열거나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없는데, 이 부분도 업데이트가 돼서 다른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이키 런클럽이 이 동작 버튼으로 적용되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델이 또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망원 카메라를 촬영할 때 5배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5배 촬영이 가능하다는 건 일단 멀리 있는 걸 촬영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전시회 등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 또는 풍경을 촬영할 때도 멀리 있는 걸 가깝게 촬영하실 수가 있고요. 인물 사진을 촬영할 때 아웃포커싱 효과 등이 좀
좀 더 있게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물 사진 촬영을 많이 하신 분들도 망원 렌즈를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 같은 경우는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과 거의 유사하면서도 이렇게 5배까지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유용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망원 촬영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물 사진 촬영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5배 줌을 촬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특히 또 메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1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 24mm, 28mm 그리고 35mm 화각으로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촬영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을 그렇게 오래 사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와 동영상 촬영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추후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A17 프로 칩이 탑재가 되었다는 점이 바로 기존 모델과 다른 점이죠. 사실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을 사용하면서도 성능적인 부분에서 좀 아쉽다 그렇게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델은 또 벤치마크를 돌려보니까 또 점수가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때 이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아쉬움 없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게임 콘솔에서 즐기는 게임들도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임들을 즐길 때 아마 이런 성능적인 부분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트레이싱도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게임을 즐길 때 저희가 좀 더 좋은 그래픽으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역시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게임들이 출시가 되면 제가 또 플레이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런 게임들을 즐기기 위해서 게임 패드도 하나 사용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등에 연결해서 이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을 마치 게임 콘솔처럼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 후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모델이 또 가지고 있는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포트가 달라졌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라이트닝 포트로 충전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라이트닝 케이블을 자주 가지고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이제는 USB 타입C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편하게 맥북 에어 등을 충전하는 그런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도 충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더 좋은 점은 제가 액세서리 마이크를 사용하거나 할 때 항상 라이트닝 포트를 지원하는 이런 케이블을 별도로 주문해서 사용하거나 그렇게 했었고, 앞에서 이야기해드린 게임 패드 같은 경우도 라이트닝 포트가 적용된 그런 제품들을 구매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타입C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을 구매할 때, 그리고 기존에는 이 타입C를 지원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못했던 디바이스들도 사용하게 됐다는 점이 C포트가 적용돼서 느낄 수 있는 장점인 것 같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제가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을 사용할 때나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을 사용할 때나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거의 비슷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이폰 15 프로 모델이 아니라 프로 맥스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더 배터리 타임이 길기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 맥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델을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화면이 좀 더 크기 때문에 대화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프로 맥스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처럼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은 성능적인 부분, 카메라, 디스플레이 그리고 포트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대부분 업그레이드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이번 제품은 오랜만에 아이폰을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꽤 오랜만에 이 소재 자체가 달라진 제품이기 때문에 이 손으로 잡는 맛이 완전히 다른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만족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종종 제 채널의 댓글들을 보면 세상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역시 세상 좋은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느낌이 어떤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리뷰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아이폰 14 프로 맥스 모델과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을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특히 달라지게 느껴지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선 새로운 애플워치에 대한 리뷰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